안녕 여러분. 개념에 강하다, 감동을 주는 개념 강의 개념터치 M 히스토리에 오신 걸 환영해요. 개념터치 M 히스토리 첫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원시시대의 수학에 대해 알아볼게요. 우측 하단 로고를 눌러 구독해 줍시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원시시대 수의 표현, 고대 이집트 숫자와 파피루스, 바빌로니아의 숫자, 중국 고대의 산대 계산법, 아라비아 숫자는 원래 인도 수학에 대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수는 매우 흔합니다. 그리고 이 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이처럼 수는 잘 알지만 수의 기원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개념터치 M 히스토리에서는 이 위대한 숫자의 발명, 즉 숫자의 기원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인류 문명에서 가장 큰 발견이라면 불의 발견이죠. 이 불의 사용만큼이나 대단한 발견이 바로 수의 개념입니다. 그들은 채집과 수렵 생활을 하면서 한 마리와 무리의 개념을 알게 되었고, 이렇게 원시적인 숫자 감각을 익혔습니다. 또한 토끼 한 마리, 나무 한 그루 등의 단위성에 주목하기 시작했으며, 잡은 고기와 채집한 과일을 물물 교환하기 시작하며 많고 적음에 대한 상대적 개념을 알게 되어 바로 수의 개념을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를 세는 것과 관련하여 아주 명확한 기록은 없으나 유물들로 이를 추측하고 있습니다. 수량 정보를 보존하기 위해 수렵하고 남은 뼈에 표시를 하거나 나무줄기나 줄에 매듭을 지어 숫자를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뼈와 매듭에 일정한 배열로 표시를 하여 수를 표시했습니다. 키프의 매듭의 경우 맨 윗줄은 100의 자리, 중간 줄은 10의 자리, 맨 아랫줄은 1의 자리를 나타내어 표시하였습니다. 이상고 뼈는 골각기의 종류인데, 골각기는 뼈에 어떤 것을 새긴 물건으로 해석하면 되며, 가장 원시적인 뼈에다가 수량 정보를 새겨 넣은 후 계산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인류는 사회가 발전하면서 숫자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점점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을 끼고 발달한 고대 문명의 발상지로 상형 문자를 만들었고, 숫자 역시 그림을 이용한 상형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묘실벽에 새겨진 이집트 숫자를 보면 이집트의 숫자를 표기하는 방법은 십진법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벽에 새긴 상형 문자와 더불어 나일강 일대에는 갈대 모양의 수생식물인 파피루스가 많이 서식하는데, 이를 말려 종이처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파피루스에도 마찬가지로 벽에 새긴 상형 문자와 숫자가 적혀 있었고, 이를 통해 이집트 수학을 연구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이집트 숫자를 보면 막대기 모양은 1, 발 뒤꿈치뼈처럼 생긴 것은 10, 감긴 밧줄은 100, 연꽃은 1000, 손가락 파피루스의 싹은 10,000, 올챙이, 개구리같이 보이는 것은 10만, 깜짝 놀라는 사람의 모습은 100만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참 재밌죠? 나일강은 고대 이집트 문명을 낳았으며, 비슷한 시기에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에 위대한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 고대 바빌로니아 문명이 탄생했습니다. 이곳은 이집트와는 달리 글씨를 새길 돌이나 파피루스와 같은 종이의 대체품이 매우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바빌로니아인들은 점토판을 이용하여 글을 썼습니다. 점토판에 글씨를 작성 후 그늘이나 불에 말려 단단하게 하여 내구성을 높이고 오래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점토 위에 갈대나 나무를 깎은 도구로 새겨 이를 쐐기문자 혹은 서령문자라고 합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해 여러 점토판이 출토되면서 서령문자를 해독하게 되었고, 바빌로니아의 숫자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바빌로니아 숫자는 60진법을 사용하였으며 60 미만의 수는 동일한 숫자를 겹쳐 사용했습니다. 바빌로니아인들은 분수 또한 사용했으며 이 60진법을 채택하여 사용했습니다. 예일 7289호라는 점토판은 정사각형의 변의 길이와 대각선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으로 변의 길이를 표시한 후 대각선 위의 숫자를 1, 24, 51, 10으로 표시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중국에서는 손가락 몇 배만한 길이의 작은 대나무를 계산하는 판 위에 올려놓고 계산하는 3대 계산법이 있었으며 현재의 십진법에 가장 근접한 계산 방법입니다. 위치 기수법은 각 자리의 위치에 따라 숫자의 값을 다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3대 계산법은 세로 방향과 가로 방향이 있는데 1의 자리를 세로 방향으로 놓고 이후 가로 방향, 세로 방향을 번갈아 하며 수를 표기합니다. 최초의 3대 계산법에는 0을 나타내는 부호가 없었으나 나중에 계산 과정의 오류를 피하고자 결자 부호인 미음을 차용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0으로 바뀌게 되어 송원대 산술서의 연산 과정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 공통으로 쓰고 있는 숫자는 보통 아라비아 숫자로 부릅니다. 하지만 이는 자세히 알고 보면 참 안타까운 명칭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아라비아 숫자는 원래 인도에서 유래된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인더스강과 겐지스강 유역으로 발전한 인도 문명은 브라미 문자에 이미 최초의 숫자가 있었습니다. 이를 발전시켜 위치기수법으로 발전하였으며 빈칸을 하나 띄어 0을 표시했다가 나중에 작은 원점으로 표시하였고 9세기 이후 0이 출현했습니다. 인도 숫자는 불교와 함께 전파되었으나 중국의 경우 이미 3대 계산법이 널리 퍼져 있어 이 우수성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이슬람 국가로 전래된 후 수학의 계산에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아랍인들은 이슬람교를 전파하면서 외래 문명과 과학, 문화, 지식을 보존하고 흡수하면서 독창적인 아라비아 과학과 문명을 탄생시켰고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아 장소와 사람에 따라 글자에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아라비아 왕국이 융성하기 이전 인도 숫자는 이미 서양으로 전파되었으나 1202년 이탈리아 수학자 피보나치는 산술서를 저술하여 인도 수학을 유럽에 최초로 소개하였습니다. 이 피보나치는 이 인도 수학을 토대로 그리스도교 여러 나라의 수학을 부흥시켰으며 피보나치 수열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유럽인들은 이 숫자가 아라비아 국가에서 전래된 것으로 알고 이름을 아라비아 숫자로 명명했으나 사실은 아라비아 상인들이 인도 수학을 서양에 전달하게 되어 생긴 해프닝이었습니다. 고대 문명의 수 표기 체계와 지금 현대의 수를 한눈에 보니 숫자의 기원을 토대로 수의 발전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유익했나요?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할게요. 개념터치 M 히스토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